수업 시작할게요. 강의 계획서 잠깐 보고 가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동제어는 매트릭 과제만 있죠. 퀴즈나 다른 과제는 없는데, 매트릭 과제 20%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시려면, 이제 6단원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6단원 내용을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 과제가 하는 게 뭐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니드렉 컴펜세이터를 설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계적에서 니드렐 컴pen세이터를 배웠는데 주파수 영역에서 니드렐 컴pen세이터를 좀 자, 해석을 하고 어, 그걸로 이제 직접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설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매트랩 실습을 2회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저 공지도 올릴 건데 그래서 좀 매트랩을 미리 깔아서 개인 PC에다가 좀 가져오시는 걸로 할게요. 강의도 여기서 할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이제 6.7절까지인데 중간에 뭐 6.2절 안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6.5에서 6.6절은 뭐 내용이 되게 적어요. 이런 거 이제 다 금방 할 거고 이제 메인 내용들이 있어요. 6.1절, 6.3절, 뭐 6.7절 이런 애들이 이제 메인 내용인데 그런 데서 이제 6.4절도 중요해요. 오늘 할 건데 그런 데서 그냥 나올 게 거의 개념들은 거의 정해져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어려워서 이제 문제인데 어, 이 6단원 자체가 되게 방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실습은 다음 주에 2회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안정도 여유 부분, 그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을 하는 법을 마지막에 조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빨리 이제 한번 복습을 설명을 드릴게요. 복습을 하면서. 자, 나이키스트 안정도 판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키스트 선도를 무조건 그려야 돼요. 그죠? 이제 어떤 오픈루프 전달하면서 주어지면 나이키스트 선도를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리려면 요 오픈루프 전달하면서의 보드 선도를 먼저 그려요. 그죠? 보드 선도를 최대한 먼저 그리고, 그리고, 보드 선도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저희가 그 RHP 컨투어를 RHP 뭐 반원 있죠? 그 반원을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잖아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을 나눴을 때 1번 영역이 오메가가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 영역인데 요게 이제 보드 선도가 갖고 있는 정보랑 정확히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드 선도로부터 1번 영역에 해당하는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려요. 그죠? 요 설명 드렸고 그 다음에 X축을 대칭을 시키면, 이 그린 애를 X축을 대칭을 시키면, 걔가 이제 3번 영역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2번 영역은 보통, 이제 프로포한 전달함수의 경우에는 원점에 이제 2번 영역이 다 커버가 된다. 라이케이스 선도를 그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잘 그렸어. 그린 다음에 이제 안정도 판별법을 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KGS로 페르프 전달함수를 만들었을 때, 걔가 안정할 거냐, 요거를 이제 보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이키스 선도가 어,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몇 번 둘러싸냐. 그죠? 몇 번 둘러싸냐. 그래서 그거를 세라 그랬어요. 시계 방향을 둘러싸는 횟수가 n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둘러싸면 그게 음수. 음수로 몇 회냐라고 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거 설명드렸죠. KGS를 그렸으면 걔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 건데 그걸 따지는데 만약에 GS 선도를 그렸으면 GS 선도가 마이너스 k분의 1을 둘러싸는 횟수, 그죠? 시계 방향으로 둘러싸는 횟수가 똑같이 n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KGS를 그린다, K 값이 주어졌으면 KGS를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둘러싸는지를 볼 건지, 아니면 GS 선도를 그리고 마이너스 k분의 1을 볼 건지, 둘러싸는 횟수를 볼 건지, 요걸 따지라고 했고, 이제 보통 요 두 번째, 요 방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왜냐면 K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선도 안으로 들어올 건지 말 건지를 이제 볼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한 문제 더 풀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n을 셌고, 그 다음에 KGS가 이 오픈루프 전달함수가 원래 갖고 있는 RHP 극점 개수를 P개라고, 그죠? 세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고 세라고 그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 1 플러스 KGS라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의 좌변인데, 얘 0점 개수가 우리가 알고 싶은 RHP 페루프 근의 개수랑 같다고 했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Z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N은 Z-P라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고요. 평가 원리에 의해서. 음. 자,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잠시만요. 얘를 제가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좀 복습 삼아서. 그래서 이제 요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나이키스트 안정도 관련해서는 요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가 이제 GS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픈러프 전달함수에 해당하는 GS의 역할을 하는 애요. 그래서 이렇게 GS의 꼴이 주어졌을 때 나이키스트 판별법을 써라 라고 나왔어요. 나이키스트 판별법을 써라. 그러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K가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GS가 아니라 GS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하고 어, 먼저 GS의 보드 선도를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주고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그냥 복습만 해볼게요. 그래서 1번이 보드 선도 그리기. 이거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드 선도의 1번 과정은 뭐냐면 얘를 보드 폼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J 오메가를 넣고 보드 폼으로 바꾸는 거야. J 오메가 보드 폼으로 이제 자동으로 바뀌어 있고. 그죠? 그래서 보드 선도의 두 번째 과정은 뭐였어요? 보드 선도의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이게 저주파 텀이 있으면 그죠? 저주파 영역의 개형을 그려놓는. 그래서 얘가 지금 J분의 1이 있잖아요. J 오메가 분의 1. 그럼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고 기울기가 몇인지를 특정을 해주는 거야. 점근선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죠. 그죠? 매그니튜드로 따지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얘가 이제 몇 컴마 몇을 지나냐. 저주파 텀이 몇 컴마 몇을 지나는지 체크를 해줘요. 우리가 절점이 1이잖아요. 절점이. 요 시스템의 절점이 1이에요. 절점이 1. 1 나드 퍼 세크. 그러니까 저주파 영역에서의 지나는 점을 정해줄 때는 요 절점을 기준으로 정해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음 절점을 볼 때. 그래서 1, 몇을 지나냐. 요걸 보죠. 저주파 점근선이. 1,1을 지나죠. 그죠? J 오메가 분의 1에다가 오메가 1을 넣어주면 1,1을 지나요. 그죠? 저주파 점근선이 1,1 지나.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 가지고 보드선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해볼게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지금 해볼게요. 보드선도를 그려. 이 정보만 가지고. 오메가 축 그려주고 매그니튜드 축 그려줘요. 자, 그리고 매그니튜드를 보드선도를 그릴 때 우리가 단위를 뭐 쓰죠? 단위를? 원래 보통 데시벨을 쓰는데 나이키스트 선도를 그릴 때는 데시벨로 안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실제 매그니튜드를 써라.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기준선이 1이 되는 거예요. 0데시벨에 해당하는 1, 매그니튜드 1. 그래서 절점 주파수가 지금 1이기 때문에 1, 0.1, 10, 뭐 요 정도 적어주고, 요 정도 적어주고 보드선도를 바로 그려요. 점근선을. 그래서 얘가 1,1을 지나잖아요. 그죠? 이 점근선이 1,1을 지나요. 그러면 1,1을 찍어주고 걔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도 기울기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랑 같은 말이고, 그죠? 이렇게 점검 해주고, 1을 지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1을 지나는 순간, 1을 지나는 순간 기울기가
마이너스 40 dB per decade만큼 추가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 그죠? 그리고 선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근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이키스 선도를 그리기 위한 보드 선도를 그릴 때는 주요 지점의 매그니튜드 참값을 적어주라고 했어요. 그죠? 주요 지점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절점에서의 값을 구하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에 1, 몇을 지날까, 얘가. 1, 몇을 지날까. 요 함수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몇을 지날까요? 여기다가 오메가에다가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에다 1을 넣어봐. 그럼 얘는 매그니튜드가 몇일까요? 요 첫 번째 텀은 매그니튜드 1에 해당하고, 그 다음 얘는 j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죠. 루트 2분의 1이에요. 매그니튜드가. 이거 분모했으니까. 그 얘도 루트 2분의 1. 그래서 다 곱하면 2분의 1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매그니튜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게 헷갈리면 여러분들 좀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중간중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를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그 반복해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는 1,2를 지나는 애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페이즈 리스폰스. 페이즈 리스폰스 볼게요. 페이즈 리스폰스는 같은 오메가 축이고 0.1, 1, 10이에요. 그러면 얘 저주파 영역에서 페이즈가 몇일까요? 저주파 영역. 오메가가 요 절점 전에는 요 J 오메가 분의 1의 페이즈를 따라가죠. 그죠? 음. J 오메가 분의 1의 페이즈를 따라가요. J 오메가 분의 1의 페이즈가 몇일까요? J 오메가가 90도니까 플러스 90도니까 얘가 분모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시작이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1을 지나는 순간 페이즈가 어떻게 돼요? 1을 지나는 순간 어,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 되잖아요. 그죠? 여기 요 텀 하나당 오메가가 1일 때 J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페이즈가 마이너스 45도예요. 그죠? 마이너스 45도 두 번 때리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더 떨어지는 거죠. 자, 다시. 아, 그쵸. 얘는 이제 J 오메가가 더 커지면 절전보다 증가하면 얘가 마이너스 90도만큼 떨어지죠. 그죠? 얘가 이제 J 오메가처럼 되니까 요 항 자체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오메가 1일 때 마이너스 180도로 간다는 얘기고, 정확히. 그래서 얘는 이제 점근선 입장에서는, 자, 마이너스 270도로 가요. 그죠? 마이너스 270도로 갑니다. 근데 요 오메가가 1일 때, 제가 방금 얘기한 오메가 1일 때는 마이너스 45도, 마이너스 45도만큼 되니까. 그래서 얘를 그리면 요런 모양이 된다고요. 그죠? 요런 모양이 되고, 페이즈도 참값을 적어주라고요. 1, 1일 때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80도를 지나요. 그죠?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나이키 선도 바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속 지난 시간에 한 거고. 그래서 나이키 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주요 주파수 영역에서 매그니튜드나 페이즈의 참값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 시작점은 오메가가 0일 때고, 어, 페이즈는 그러니까 오메가 0일 때 매그니튜드가 몇이냐? 여기 보죠. 오메가 0일 때 매그니튜드가 몇일까요, 얘는? 여기다 오메가 0을 넣어보면 매그니튜드가 무한대로 가요. 그죠? 무한대. 그 다음에 페이즈는 몇일까요? 페이즈는 요거 읽어주면 돼요. 보드선도에서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무한대고 페이즈는 마이너스 90도인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1이 됐어.
오메가 1이 되면 매그니튜드가 몇이에요? 여기 보드 선들 구해놨잖아요. 그죠? 구해놨어요. 그래서 2분의 1, 매그니튜드가 2분의 1이고, 페이즈가, 여기, 마이너스 180도.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오메가 값 이렇게 직접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복잡하니까, 오메가 무한대일 때, 개형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메가 무한대일 때 얘가 몇일까? 오메가가 무한대로 가면 매그니튜드가 어디로 가요? 요 식을 봤을 때 0으로 가죠. 분모가 크니까. 분모가 이 차수가 더 크니까 오메가를 무한대로 보내면 매그니튜드가 0으로 가. 페이즈는 몇 도로 가요? 요 선도를 봤을 때 오메가 커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270도로 가. 그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나이키스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도 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크게 그려볼게요. 요 GS의 리얼 영역, GS의 이미지너리 영역, 이렇게 해놔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은 오메가가 0인데요. 오메가 0. 그래서 오메가가 0인 지점을 여기 좌표에 한번 표시해볼까요, 지금? 오메가가 0인 지점. 어, 오메가가 0일 때, 매그니튜드는 무한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어떤 평면 끝에, 평면 테두리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페이즈가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에서 출발한다. 오메가 0일 때. 근데 이게 오메가가 0은 0인데 정확히 어떤 0이냐면 0보다 살짝 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메가 0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가 또 중요한데 이거 제가 설명할 거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0일 때 여기서 출발을 해. 그 다음에 이 선도가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오메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린 거니까. 오메가가 1까지 증가하니까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돌아야 마이너스 180도로 가잖아요. 그죠? 이거 보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얘가 지금 무한대인 상황, 요 길이가 이제 무한대인 상황이라서 무한대에서 길이가 좀 줄어드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이 세세한 모양은 그릴 수가 없어요. 세세한 모양 그릴 수 없고 어, 중요한 거는 크기가 2분의 1이 됐을 때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가 돼야 돼. 그죠? 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됐을 때 페이즈가 이런 식으로 옆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8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더 증가하면, 매그니튜드는 더 줄어요. 그죠? 뭐 매그니튜드는 원점에서 더 가까워지잖아요. 매그니튜드가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원점에 거의 가깝게 가는데 방향이 마이너스 270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가서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270도의 방향이잖아. 그죠? 플러스 90도.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나이키 선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1번 구간, 제가 3번 구간 세 가지 영역을 나눴을 때 RHB 컨투어를 이게 1번 구간. 그래서 얘를 이제 뒤집으면 3번 구간이라고 있어요. 얘를 뒤집어서 X축 대칭으로 그려요. 네, 자, X축 대칭으로 쭉 이렇게 그려. 그 방향은 계속 가던 방향, 그죠? 방향은 계속 가던 방향 그려.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3번 구간,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한 거야. 그죠? 지난 시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설명할 게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나이키 선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키 선도라는 거는 컨투어가 나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페루프가 나와야 돼요, 모양이. 그래서 얘가 지금 페루프가 아니죠, 모양이.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이어줘야 되냐, 이 문제예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주파수에 따라서 보자고요. 주파수에 따라서. 지금 주파수가 0일 때 1번 영역은 뭐냐면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죠? 1번 영역은 이렇게 가면서 주파수가 계속 커져. 커지다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여기 도착하는 순간 플러스 무한대가 돼. 그죠? 요거 이해했죠? 이게 보드 선도가 커버하는 부분. 그리고 3번 영역은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해요.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 예,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한 끗 차이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을 해서 어, 0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죠. 그죠? 오메가가 0인 대로 가는데 0보다 음수를 유지하면서 0으로 무사히 이렇게 계속 다가가는 거야.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메가가 0 마이너스일 때, 0 플러스일 때 뭔가 여기 선도가 생기는 거야. 이 사이에서 0 마이너스에서 0 플러스까지 잠깐 커졌는데 여기서 뭐 어떤 선도 모양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뒷장에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뒷장. 저희가 여기 RHP 컨투어를 RHP 컨투어 요 1번 영역은 오메가가 0에서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0 플러스에서 뭐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2번 영역은 뭘까요? 2번 영역은 S가 무한대로 간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S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 S가 엄청 큰 영역. 그다음 3번은 여기 허수축의 마이너스 끝에서 0으로 다가가니까 오메가가 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 그죠? 요게 이해가 됐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컨투어를 잡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평가 원리로 가보면 RHP 모양으로 컨투어를 잡은 거예요. 그죠? 컨투어를 잡았어. 그래서 근데 컨투어를 잡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달함수가 요거거든요. 요거. 전달함수가 요거요. 전달함수가 이 원점 극점이 있어서 얘가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오메가가 0일 때 얘가 매그니튜드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점을 여기다 표시를 해요. 얘의 극점. 얘의 극점을 표시했더니 요 마이너스 1일 때 이중 극점 있고. 그죠? 그림에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어요, 극점이? 0일 때 극점이 하나 있잖아. 0일 때. 그래서 우리가 컨투어를 잡긴 잡았는데 이 컨투어 테두리에 이 극점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해석을 어떻게 해줄 거냐. 자, 요거 좀 수학적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컨투어를 잡을 때 얘를 이렇게 확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이제 이- 여기가 이제 0인 극점이에요. S는 0. S는 0인 이제 극점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컨투어를 잡을 때 요 지점을 살짝 피해서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 컨투어에 얘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얘를 살짝 이렇게 피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엄청 과장해서 그렸지만 얘만 이렇게 살짝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 원리, 이거 머리 아파요. 평가 원리로 다시 돌아가봐요. 돌아가면 어떤 게 있냐면 평가 원리. 우리는 매핑 후에 얘를 이제 매핑한 후에 얘의 페이즈랑 매그니튜드가 궁금하잖아요. 요 선도에. 그죠? 얘네 테스트 포인트를 이 S0라는 게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 S0를 매핑한 애가 이렇게 찍혀요, 여기. 그죠? G S0가 찍히면 걔의 매그니튜드랑 페이즈가 궁금하잖아. 그래서 평가 원리를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평가 원리가 뭐였냐면 요 매핑 후에 이 페이즈 값, 특정 주파수의 페이즈 값은
우리가 알파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알파는 뭘로 계산하냐면 어, 매핑 전에 내 0점에서 테스트 포인트를 바라본 각도. 그죠? 이거 리마인드를 해보면 0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세타1, 세타2 이렇게 명령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극점에서 바라본 각도를 파이1부터 파이2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상황에 지금 대입을 해보는 거야. 우리 상황에서는 0점은 없잖아요. 그죠? 0점 없어요. 여기 왼쪽 그림에서. 0점은 없고 극점이 두 종류가 있죠. 뭐랑 뭐가 있어요? 극점. 마이너스 1이랑 0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없고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얘는 없고 파이 1이랑 파이 2랑 파이 3가 있는데 이제 파이 2로 합쳐볼게요. 그러니까 얘를 파이 2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테스트 포인트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테스트 포인트가 있어. 자, 여기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 내가 파이 1을 계산하고 싶어. 파이 1은 이 극점에서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바라보게 표시해 볼게요. 얘를 파이 1. 그죠? 그 다음에 파이 2는 뭐냐면 이 원점 극점에서 나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파이 2. 됐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알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지점에서. 요 지점은 뭐냐면 오메가가 0인 지점들이에요, 얘네들은. 그죠? 오메가가 0인 지점, 0일 때에 페이즈를 알고 싶은 거야. 됐죠? 그러면 요 파이 1이라는 거는 각도가 몇일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내 0 원점에서 바로 위를 본 거잖아요. 무한소로 바로 위. 그러니까 그림은 이게 무슨 각도가 있는 것처럼 썼지만 요 지점이 이 원점에서 바로 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도겠어요? 0도. 그죠? 이게 이제 무한소잖아요. 이게 무한소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아주 멀리서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0도라고요. 됐죠? 0도. 그 다음 파이 2는 몇일까요, 지금? 90도.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 있으면 저거 0,0에서 오메가가 살짝 위로 커졌어. 아주 살짝. 위로 커지면 순간적으로 페이즈가 90도가 돼. 그죠? 그래서 얘를 90도를 여기다 넣어. 여기다 두면 알파가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90이 돼. 그죠? 요거 이해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요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A 지점이고 요게 A 지점. 이거를 여기 중간에 얘를 B 지점, 여기 C 지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A, B, C는 뭐냐면 오메가가 0인 지점이에요. 다 사실. 뭐 0보다 살짝 크냐, 0보다 살짝 작냐 요거고 다 오메가가 0인 지점이라고. 됐죠?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 자, 오메가가 A인 지점은 오메가가 0보다 살짝 큰 지점. C 지점은 오메가가 0보다 살짝 작은 지점이잖아. 그죠? 여기는 이해가 되죠? B는 그 중간 지점. 근데 다 오메가 0이야. 오메가 0인 지점이. 근데 이때 페이즈를 보자고요. 평가 원리를 넣어서. 평가 원리를 넣으면 A일 때는 어, A일 때는 파이 2가 90도였어요. B일 때는 파이 2가 몇일까요? B일 때는 여기서 얘를 바라보잖아요. 파이 2가 몇일까요? 0도. 그렇지. B일 때는 파이 2가 0도. 이게 수학적인 개념. 그 다음에 C일 때는 파이 2가 마이너스 90도. 그럼 얘를 알파로 갖고 오면 부호가 반전되죠. 그죠? 얘를 알파로 갖고 오면. 됐죠?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써볼게요. 얘를 지우고, 자, 얘를 지우고,
요 A, B, C 지점 얘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A 지점은 파이 2가 90도야. A 지점은 파이 2가 90도야. 근데 알파는 마이너스 90도야. 그죠? 그 다음에 B는 파이 2가 0도고 알파가 0도야. 마지막으로 C는 파이 2가 마이너스 90도고 알파가 90도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를 나이키 선도랑 무슨 관계냐? 이게 제가 아까 그렸던 게 뭐냐면 요 선도였어요. 아까 이 왼쪽을 그렸죠. 여기 위에 있는 이게 컴퓨터로 그린 건데 여기서 왼쪽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좌반 평면에 있는 애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메가가 0 플러스인 지점이고 얘가 오메가가 0 마이너스인 지점. 그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요 A, B, C 지점이 여기에 대응이 되거든요. A가 지금 A가 오메가가 0 플러스인 지점이잖아요. 오메가가 0 플러스인 지점. 그죠? C가 오메가가 0 마이너스인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오메가가 0 플러스일 때 여기가 A 지점에 해당하는 거죠. 0 플러스일 때 페이즈가 몇 도예요, 지금?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 다음에 B 지점일 때 페이즈 알파, 최종 페이즈 얘가 플러스 90도잖아. 요 결과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어, 오메가가 0 마이너스에서 0 플러스로 갈 때 어떤 모양일까? 요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RHP 컨트롤러 와봐요. 그러면 0 플러스로 갈 때 페이즈가 마이너스 페이즈가 지금 C에서 A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C에서 A로 가. C에서 A로 갈 때 어떻게 하냐면 90도였다가 0도였다가 마이너스 90도로 가죠. 자, 다시 어,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선도에서 오른쪽 부분의 그림을 몰라요. 오른쪽 부분의 그림을 몰라. 근데 오메가 입장에서 봤더니 0 마이너스에서 0 플러스로 이렇게 잠깐 커지는 이 순간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컨투어는 어디에 해당하냐? RHP 컨투어는 어디에 해당하냐 봤더니 요 반원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때 페이즈가 C에서 A로 가는 상황인데 90도 찍고 0도 찍고 마이너스 90도 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90도에서 출발해서 0도를 찍고 마이너스 90도로 간다고. 그죠? 요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이키 선도를 그릴 때 이런 원점 극점 같은 애들이 있으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 요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줬냐면 이 원점 극점을 피해서 이렇게 컨투어가 잡힌다고 보고 어, 이렇게 반원으로 그렸을 때 요 각 지점에서의 페이즈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페이즈 모양대로 매그니튜드는 무한대를 유지하면서 움직일 거니까. 그죠? 오메가가 0 근처일 때는 매그니튜드가 0, 무한대인데 페이즈가 궁금해. 그래서 무한대는 무한대인데 어떤 모양으로 여기를 수입을 할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90도에서 출발해서 0도 찍고 마이너스 90도로 가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제 요 그림을 그릴 때, 요 그림을 그릴 때 아까 같은 그 원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주게 된다고요. 그죠? 이렇게 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중에 6단원 문제 좀 풀이를 해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한번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린 연습 문제로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예제랑 어, 나이키 선도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그 더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걸 한 단계 한 단계 좀 이해를 해보시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딱 저한테 메일로 보내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6단원이 이제 6.4부터 6.4단원도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안정도 여유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스테빌리티 마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이키 선도를 그리는 이유는 내가 나이키 선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그렸더니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0.1인 거예요. 상황, 예시. 그럼 생각해봐요. 그럼 제가 얘가 이제 스테이블 한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K 값에 따라서. 그러면 그 K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보려면 마이너스 K분의 1이라는 거를 여기다 점을 찍고 K를 증가시키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K를 특정 값 이상 증가시키면 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특정 값이 몇일까요? 여기서 10이죠. 그죠? 10보다 커지면 얘는 요 n이라는 숫자가 1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z는 n 플러스 p라서 요게 이제 언스테이블할 가능성이 크다. p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를 키우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야. 내가 지금 k를 예를 들어서 k를 2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스테이블 하죠. 그죠? k가 2면 근데 스테빌리티 유지에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 거야. 어. 그게 이제 안정도 여유라는 개념이에요. 얼마나 개인을 더 키울 수 있고, 얼마나 언서튼티를 허용할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도 여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 마진이랑 페이즈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제어를 하시는 분들은. 자, 얘는 지우고. 그래서 일단 얘를 물리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사전적인 의미를 이해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개인 마진은 저희가 GM이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표기를 GM이라고 쓸 거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안정해질 때까지 개인을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고, 그 다음에 위상 여유, 페이즈 마진이 불안정해질 때까지 페이즈 렉을 얼마나 허용을 할 건가. 그죠? 그래서 이 페이즈 렉이라는 개념을 좀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불안정성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 볼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LTI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매스 스프링 시스템. 우리가 이제 기계과 분들 학과이기 때문에 기계과이기 때문에 요 매스 스프링 시스템을 예시로 제가 많이 드는데 여기다가 힘을 줘가지고 얘 위치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요 스프링에 달려 있는 애. 그러면 제가 입력이 힘이고 어, 출력이 변위잖아, 변위. 그래서 내가 힘을 막 때려서 XT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입력을 F를 사인파 형태로 넣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파 형태로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넣어줬어요. 그러면 출력 정확히 얘기하면 정상 상태 출력이에요. 정상 상태. 정상 상태 출력 XT는 어떤 형태를 띨까요? 요거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6단원에서. 어떤 함수일까요? 요 XT는. 요 XT는 똑같은 사인파가 나오죠. 그죠? 내가 사인파로 때리면 LTI 시스템을 사인파로 때리면 정상 상태 응답만 보면 똑같은 사인파가 나와요. 그죠? 그 대신에 매그니튜드가 살짝 뭔가 바뀌고 그리고 요런 페이즈 텀이 생기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나죠?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면 자, 필기를 잘 해주세요. 얘를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 상황을 내가 시간축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FT가 예를 들어서 요런 모양이에요. 이게 FT. FT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럼 XT가 뭐 이제 단위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진폭이 살짝 바뀌고 그죠? 진폭이 살짝 바뀌고 어 페이즈가 바뀐다고요. 근데 주파수는 같죠. 주기는 같아.
근데 페이즈가 요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요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매그니튜드 좀 다르게 주기는 같고 예를 들면 요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페이즈 렉이에요. 여기 요만큼 페이즈 늦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주면 힘 주자마자 바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이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바로 움직이는 애는 없어. 항상 딜레이가 좀 있어요. 이게 페이즈 렉이에요. 렉이라는 게 이제 늦는다, 렉 걸린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페이즈 텀이 생김으로써 내가 정확히 그냥 앞으로 가라 그러면 바로 앞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시스템은. 좀 있다가 움직인다고요. 그죠? 0점 몇 초든.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즈 렉이야. 그래서 페이즈 렉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어를 할 때 페이즈 렉이 크면 클수록 좋을까 나쁠까? 나쁘죠. 왜냐하면 이게 페이즈 렉이 크면 반응성이 느린 거거든. 그죠? 이게 내가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빠릿빠릿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똑같이 토크 제어를 하는데 엔진 토크를 제어하는 거랑 모터 토크를 제어하는 거랑 어떤 게 어려울까요? 엔진 토크를 제어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뭐 내부 뭐 연소 이런 게 모델이 어렵기도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느려 얘는. 모터는 빠릿빠릿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 주는 대로 토크가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페이즈 렉이 적고 반응성이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페이즈 렉이 생기다가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이 반주기만큼 이렇게 느려졌어. 그러면 여기 앞부분까지 이어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페이즈 렉이 180도인 거거든요. 요게 만약에 주기가 2파이라고 하면 페이즈 렉이 180도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황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페이즈 렉이 생기다가 180도가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양의 방향 힘을 줬는데 얘는 뒤로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피제어계를 구성해서 게인을 1보다만 크게 주잖아요. 그럼 얘는 바로 발산.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얘가 앞으로 안 가서 게인을 더 키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발산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요 180도라는 게 스테빌리티의 기준이 돼요. 이 180도.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거를 막 하다가 페이즈 렉이 180도가 되는 순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불안정과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자, 필기 빨리 해주시고 지울게요, 필기.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 설명을 볼게요. 우리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불안정성의 기준이 뭐냐, 요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 특상 방정식의 근이 LHP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안정하려면. 자, 우리가 S 대신에 원래 S는 이런 실수부랑 허수부가 있는 애인데 J 오메가만 넣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J 오메가만 넣어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1 플러스 KG J 오메가라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요 식의 이제 물리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게 특성 방정식인데 지금 특성 방정식의 근이 J 오메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의 근이 허수축에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언스테이블도 아니고 스테이블도 아니야. 그죠? 허수축 위에 요 근이 특성만년식의 근이 요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하면 스테이블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언스테이블인데 어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널리 스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거야. 마지널 스테이블. 그래서 얘 리스폰스를 보면 얘 리스폰스 뭘까요? 요 극점 텀들의 리스폰스는 이거는 그냥 사인 텀이잖아요. 그죠? 사인 함수. 얘는 디케잉이 없이 그냥 사인 형태로 나오는 애. 그래서 얘는 영어로 수렴하지도 않고 발산도 안 하는 마지널리 스테이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스테빌리티 기준점이 돼요. 기준점이. 요 의미를 좀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특성 방정식이 있는데 얘도 지금 어떤 전달 함수 형태로 주어져요. 그죠? 요 식이.
그래서 우리가 제어기를 K를 막 바꿔요. 그죠? 0에서 막 무한대까지 키워가면서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100까지 키우면서 막 봐. 그죠? 그럼 그때마다 요 특성 마이너스의 근이 바뀌잖아요. K를 바꿀 때마다. 그래서 K를 바꾸다가 어, K 곱하기 G, J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와요. 어느 순간. K를 키우다 보면 요 식이 K, G, J 오메가라는 식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죠? 이때가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되고 요때를 벗어나면 이제 언스테빌리티로 가는 거예요. 인스테빌리티로.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제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된다. 좀 이제 추상적이죠?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KG, J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키 선도를 볼 때, 다시 나이키 선도 내용을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키 선도를 그렸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감싸냐, 그죠? 이게 나이키 선도인데, 이 마이너스 1을 시계 방향으로 감싸냐, 안 감싸냐를 따졌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어떤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됐던 거예요. 그죠? 제가 마이너스 1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S 플레인에서 이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뭐냐? 마이너스 1의 의미가 뭐냐? 뭐냐면 얘를 페이저로 표현을 하면 매그니튜드랑 페이즈로 표현을 하면 매그니튜드는 1인데 페이즈가 마이너스 180도인 상황이죠. 그죠? 요 S 플레인에서 마이너스 1을 찍어보면 매그니튜드는 1이고 페이즈가 180도요. 마이너스 180도 플러스 180도 똑같죠.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80도 페이즈 렉이 180도가 되면 언스테이블해진다의 기준이 요거야.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언스테이블 해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1보다는 커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피제어기를 구성을 했을 때 페이즈렉이 마이너스 180도가 나왔어. 근데 거기서 개인이 1보다는 커야 얘가 언스테이블하죠. 발산하죠. 계속. 1보다 점점 키우니까 인풋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 스테빌리티의 기준점이 된다. 이 얘기예요. S 플레인에서 요 지점. 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문제에 활용할 거냐?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개인 마진이나 페이즈 마진을 계산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마진이 남았냐,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개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은 나이키스트 선도랑 보드 선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스트 선도에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개인 마진 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개인 마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거 바로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이키 선도, 그죠? 이 나이키 선도 보면 얘가 이제 오메가가 점점 키우면서 이 나이키 선도를 그리잖아요. 오메가를 0에서 무한대로 가면서 막 다 각 지점이 오메가가 있어. K 값도 있고. 그런데 KG 오메가가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의 매그니튜드가 KG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그 특정 오메가에서 맞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매그니튜드를 먼저 구해. 매그니튜드 구하고 그 매그니튜드의 멱수를 해주면 걔가 개인 마진이래요. 개인 마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자 KG 오메가의 위상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 그러니까 요 지점이죠. 그래서 요 지점이 오메가 P라는 오메가를 명칭을 붙여줘요. 그래서 오메가 P가 뭐냐면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입니다.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즈의 P를 따다가 여기다 오메가 P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키 선도를 그리다가 어, 이 나이키 선도에서 마이너스 180도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의 주파수를 구하면 오메가 P가 되고 그게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의 개인 마진은 그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의 매그니튜드를 구하고 걔를 어, 1을 개로 나눠주면 개인 마진이 된다.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면 어, 개인 마진의 물리적인 의미는 언스테이블해질 때까지 개인
K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잖아요. 그죠? 보시면, 자, 마이너스 180도일 때, 우리가 여기서 개인을 키워. 개인을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피기를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개인 K를 키우는 것은 개인을 K를 키우는 것의 의미가 나이키스 선도에서 어떤 의미냐? 요 얘기거든요. 요 질문이. 이 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냥 K가 1일 때 선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K를 내가 갑자기 키웠어요. 10배, 100배 이렇게 키우면 선도를 다시 그려야 되잖아. K가 바뀌었으니까. 그 선도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양이? 요거는, 이 KG, J, 오메가의 페이즈랑 매그니튜드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K를 키우면 페이즈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기서 K를 키운다고 페이즈가 바뀔까요? 오메가에 따라서 안 바뀌죠. 근데 매그니튜드는 바뀌죠. 그러니까 선도가 이렇게 부풀어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선도가 부풀어.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하면 어, 페이즈는 안 바뀌고 매그니튜드만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나이키스트 선도를 부풀림. 됐죠? 요거 이해했죠? 그럼 보세요. 요 위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K를 키웠어. 이게 지금 K가 1일 때인데 K를 1, 2, 3, 4 이렇게 키웠어.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페이즈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모양으로 커지겠죠. 커지다가 이렇게 막 커지다가 어느 순간 언스테이블이 되잖아요. 그죠? 언제 언스테이블이 되냐면 부풀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지날 때, 마이너스 180도에서 마이너스 1을 딱 지날 때, 그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순간이 이제 얘가 이제 새로운 오메가 P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처음에는 오메가 P가 요거였는데,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요 1이라는 매그니튜드예요. 1이라는 매그니튜드. 요게. 그러니까 내가 부풀리다가 마이너스 180도에서 얘가 크기가 1이 되는 순간 걔가 기준점이라고. 그래서 그 기준값을 내 현재 값으로 나눈 게 요 마진이 된 거죠. 요 마진. 얘가 왜 여기 이제 그냥 역수가 아니라 요 1은 마이너스 180도일 때 매그니튜드가 1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에요. 이 1을 넘으면 안 된다. 됐죠? 그래서 1이 기준값이고 그 기준값을 내 현재 매그니튜드로 나누면 걔가 개인 마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를 말로 표현하면 요 수식을 기억을 해주시고 개인 마진 구해라 그러면 요 수식으로 구하면 돼요. 물리적인 의미는 언스테이블 해질 때까지 개인 K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가. 요 얘기고. 자,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질문. 제가 지금 현재 선도가 K가 1일 때 선도가 오메가 P일 때 위상 마이너스 180도에서 그때 매그니튜드가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몇 배를 키우면 1이 되냐 이거예요. 기울기가. 그거는 얘의 역수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개인 마진이 요 현재 오메가 P에서의 매그니튜드 구하고 걔를 역수를 취하면 걔가 개인 마진이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즈 마진으로 갑니다. 다시. 페이즈 마진은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내가 개인을 키우지 않았어. 개인을 키우지 않고 이 선도를 어, 여기다 이것도 질문해 볼게요. 이번에는 페이즈 렉을 페이즈 렉의 의미가 뭘까? 이 라이키즈 선도에서 페이즈 렉이 증가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라이키즈 선도에
땡땡 방향 회전. 요 땡땡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아까 제가 페이즈 렉 설명했죠. 그러니까 뒷북치는 거. 그래서 페이즈 렉이 더 생겼어. 원래 있던 시스템보다 어떤 이제 페이즈 렉이라는 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액추에이터 딜레이라던가 어, 어떤 이 시스템의 반응성, 특성이라던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페이즈 렉이 생겼어. 이게 뭐냐면 나이키 스턴도의 시계 방향 회전이거든요. 어, 이게 이제 페이즈가 같은 주파수 응답에서 페이즈가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페이즈 렉이 더 생긴 거예요. 매그니튜드는 똑같고. 그래서 선도의 크기는 똑같은데 얘를 이렇게 회전하는 의미가 이제 페이즈 렉이 생긴 상황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기준점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80도인 요 지점. 그래서 얘를 페이즈 렉이 생기다가 여기를 어느 순간 이렇게 감싸기 시작해. 그러면 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페이즈 렉을 얼마나 허용을 할 수 있는가가 페이즈 마진이에요. 페이즈 마진. 자, 옆에서 볼게요. 페이즈 마진의 정의는 현재 내 선도에 매그니튜드가 1일 때 위상을 정해요. 매그니튜드가 1인 건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 그죠? 원을 그려서 내 선도랑 만나는 지점이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지점과 요 지점과 여기에 페이즈 차이. 이게 페이즈 마진. 페이즈 마진. 그래서 페이즈 마진의 물리적 의미는 언스테이블 해질 때까지 페이즈 렉을 얼마나 허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페이즈 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어떤 제어를 하는데 최대한 정확하게 모델링을 해도 예측 못하는 페이즈 렉이 무조건 있어. 그죠? 왜냐면 시스템의 딜레이라던가 자체 딜레이라던가 안에 이제 내부 다이나믹스 중에 그 모델링이 안 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페이즈 마진을 좀 넉넉하게 마진을 줘서 허용을 해놓으면 페이즈 렉이 들어와도 스테이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이즈 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때 요 주파수, 요또 기준이 되는 주파수를 오메가 C라고 하는데 얘는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요. 아까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있었죠? 보통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는 그냥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C라고 붙여줍니다. C라고. 얘가 뭐냐면 이 선도에서 크기가 1일 때의 주파수. 크기가 1이 되는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주파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페이즈 렉은 마이너스 180도랑 현재 개인 크로스오버 프리퀀시에서의 페이즈를 빼주면 위상 차이가 나와요. 됐죠? 이게 이제 나이키스 선도에서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드 선도를 제대로 그리면 개인 마진과 페이즈 마진을 쉽게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드 선도랑 나이키 선도랑 물리적인 범위에서는 같은 정보를 품고 있잖아요. 그죠? 1번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서 얘를 이제 보드 선도를 그렸어. 보드 선도를 그렸더니 이렇게 개인 리스폰스랑 페이즈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자마자 개인 마진이나 페이즈 마진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자, 개인 마진의 정의 볼게요. 요식이요. 요식. 요식을 지금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쓰려면 오메가 P를 찾아야 돼. 오메가 P의 정의가 뭐였을까요? 페이즈 크로스오버 프리퀀시가. 페이즈가 몇일 때의 주파수? 마이너스 180. 그죠? 스테빌리티 기준점을 두고 그래서 오메가 P를 표시를 해보세요. 지금. 요 그림에다가 오메가 P가 어딜까요? 오메가 P는 여기. 오메가가 1일 때죠. 이게 이제 좀 얘를 오메가 P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개인 마진 구하고 싶으면 오메가 P에서 매그니튜드를 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메가 P를 찍고 이렇게 위로 쭉쭉쭉 가져온 화살표를 보는 이렇게 딱 가서 그때 매그니튜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매그니튜드가 몇이었냐면 0.5래요. 이 매그니튜드가 0.5. 그죠? 0.5라서 걔를 그냥 뒤집으면 그냥 개인 마진. 그래서 걔는 개인 마진이 2예요, 2. 얘는.
여기서 지금 개인 마진이 0.5분의 1, 2다. 이렇게 보여주고 데시벨로 따지면 6.02 dB 이렇게 되잖아. 로그 20 로그 2 붙이면. 음. 그래서 개인 마진은 데시벨로 구할 수도 있고 또 매그니튜드로 구할 수도 있고. 음. 그다음 페이즈 마진도 볼게요. 페이즈 마진. 페이즈 마진은 뭐냐면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주파수를 찾아요. 걔가 이제 오메가 C죠. 여기다 표시해 보세요. 뭘까요? 이 보드 선도에서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주파수를 표시를 해 보세요. 걔가 뭐냐면 여기죠. 요 매그니튜드가 1은 여기. 얘가 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C. 음. 그다음에 그 오메가 C에서 이번에는 페이즈 리스폰스를 봐야 돼. 그럼 화살표를 쭉쭉쭉 내려. 그럼 그때의 페이즈를 읽고 마이너스 180도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페이지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180에서 빼주면 22도가 나온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페이즈 마진이에요. 됐죠? 요 제가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얘 아까 제가 했던 건데 보드 선도를 다시 그려볼게요. 아까 그렸던 건데 다시 자 그렸던 거니까 제가 빨리 안 보고 그릴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그려보세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을게요. 아까 딱 시작하면서 그렸던 애랑 똑같거든요. 보드 폼으로 바꾸고 얘가 지금 절점 주파수가 절점이 오메가가 1일 때죠. 오메가 1일 때. 그 저주파 영역이 저주파 정근선이 j 오메가 분의 1인데 걔가 이 절점 다음 절점에서 1,1을 지난다. 이 정보를 가지고 보도선도 그려볼게요. 자, 절점 주파수 1, 0.1, 10. 시작점은 이제 매그니튜드가 1인 지점이고 페이즈도 똑같이 여기서 선을 그려주고 매그니튜드 선도를 점근선을 그려보면 1,1을 지나면서 매그니튜드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0 dB per decade. 그냥 1부터 마이너스 60 dB per decade 이렇게 적어주고 선도를 실제 선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내접하도록 이렇게 그려준다. 그죠? 요거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얘를 축을 항상 이렇게 일치해서 그리는 걸 해보세요. 매그니튜드나 페이즈를. 왜냐면 위아래를 읽을 거거든. 그죠? 주파수 하나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페이즈 리스폰스도 해보면 시작점은 요 J 오메가 텀이 도미넌트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0에서 출발하고 마이너스 90에서 출발하고 1일 때 마이너스 180만큼 더 떨어지죠. 이거 아까 했던 거. 그리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270도로 간다. 페이즈를 그려본다.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참값 몇 개 적어놨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80도를 지나고 1, 그 다음에 얘가 요 2분의 1이라는 매그니튜드로 갔잖아요. 오메가가 1일 때. 그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얘를 가지고 이제 개인 마진을 구한 개인 마진.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개인 마진에 관한 식을 갔어요.
식을 봤더니 오메가 P를 구하고 오메가 P에서의 매그니튜드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P가 몇일까요? 요 그림에서. 오메가 P가 제가 이제 손으로 그렸지만 이 마이너스 180도일 때 얘 오메가 1이 얘가 오메가 P인 걸 아시겠죠? 그죠? 오메가 P. 손으로 그렸는데도 지금 구할 수가 있는. 이게 아까 이제 그렸던 거랑 그림이 똑같은데 자, 그러면 오메가 P에서의 매그니튜드는 몇일까요? 그럼 오메가 P를 내가 정했어. 그럼 여기서 쭉쭉쭉 위로 올라오라고요. 그죠? 그러면 개인 마진 바로 구해볼게요. 개인 마진 몇일까요? 개인 마진은 2분의 1을 역수한 거죠. 그래서 2가 되고 만약에 데시벨로 써라 그러면 6.02 데시벨이 된다고요. 그죠? 여기까지는 아까 지금 방금 한 거 반복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페이즈 마진. 페이즈 마진. 페이즈 마진은 오메가 C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요거 오메가 C 어떻게 구할까요? 요거 구하면 바로 끝냅니다. 오메가 C 어떻게 구할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오메가 C의 정의는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주파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지금 요 선도상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죠? 얘가 이제 오메가 C야. 이 오메가 C의 참값을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애들은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오메가 C는 뭐냐면 지금 K가 1이니까 G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가 1인 오메가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G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 그래서 GJ 오메가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얘의 매그니튜드. 얘의 매그니튜드는 각 텀의 매그니튜드를 곱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얘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기에 넣어가지고 그 오메가 C의 후보가 이제 두 개가 나와. 0.6 이거 실제로 해보면 0.68이랑 0. 마이너스 0.341이 나와요. 둘 중에 어떤 게 오메가 C일까요? 둘 중에 0.682 마이너스 0.341. 이 중에서 음수를 없애겠죠. 그죠? 음수를 없애. 그럼 얘를 오메가 C로 선택. 그래서 얘가 0.68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뒷장에다가 어, 자 마지막 질문 요거까지 하면 마무리니까 어, 여기서 페이즈 마진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기서 페이즈 마진. 그 오메가 C에서 이렇게 쭉쭉 내려가지고 내 현재 페이즈로 구하고 내 현재 페이즈로 구해. 걔를 180도 마이너스 180도까지 얼마나 남는지를 구하면 걔가 페이즈 마진이라고. 그죠? 음. 그러면 이 오메가 C에서의 페이즈는 어떻게 구할까? 오메가 C에서 페이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자, 제가 뒷장에다 적어볼게요. 이 오메가 C에서의 페이즈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오메가 C를 여기 J 오메가 C에다 넣는 거죠. 그죠? 보드 폼으로 만들어진 J 오메가 C에다 넣어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런 복소수의 페이지는 어떻게 구할까? 요런 복소수의 페이지. 걔는 그냥 차근차근. 요 첫 번째 놈은 마이너스 90도잖아요. J턴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놈은 역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 이렇게 되고 얘를 빼주는 건데 얘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58.6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마진은 마이너스 180도까지 얼마나 남았냐 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80도까지 얼마나 남았냐. 그래서 마이너스 158.6에다가 사실 180도를 더해주면 돼요. 굳이 이제 나눠서 쓰면 마이너스 180도를 빼라. 그래서 얘가 21.4도가 나요. 음, 됐죠?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요 부분이 6.4절까지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6.5절부터 이어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